안녕하세요. 박지윤입니다. 요즘 전남 화순의 한 대안학교가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유학까지 다녀오신 한 음악 선생님이 폐교 직전에 이 학교를 맡으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만사가 귀찮아서 잠만 자던 아이, 또 공부가 싫어서 축구만 하던 아이, 대중음악에만 푹 빠져있던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악기를 배우면서부터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선생님은 유명 관현악단의 제의도 뿌리치고 산골에서 아이들과 함께 음악을 하시는 이유가 음악을 만나면 선해진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네요. 음악을 만나고 달라지는 세상, 그 세상 속에 클래식 갤러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 함께 할게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음악 감독이자 지휘자이신 서희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 주 한 주 저희와 함께 클래식을 배워가는 좋은 친구시죠. 모델 박돌선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요즘 저녁에 어떤 일들을 주로 하세요? 날씨가 좀 좋더라고요. 날씨 너무 좋죠? 네. 근데요, 요즘 이렇게 좋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요즘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실내에서 계속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네, 저녁 날씨를 즐기실 여유가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저는 저녁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잖아요. 네. 낮이 길어져서. 그래서 네. 밥 먹고 가족들이랑 수다도 떨고 가끔 음악도 보고 TV도 보면서 굉장히 좀 따뜻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죄송해요. 반대로 저녁 시간을 즐기고 네. 계신데 저는 요즘에 유모차 끌고 산책을 좀 나가요. 그러시죠. 예, 따로 운동하는 네. 것보다 그게 네.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만약 음악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곡이 없을까요? 밤에 듣는 음악 하면은 뭐니 해도 세레나데 아닐까요? 세레나데라는 말의 의미가 저녁에 듣는 음악.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의 작품 중에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무직. 그게 밤에 듣는 작은 음악들, 소곡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세레나데라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저녁의 시간을 조금 이렇게 크게 본다면은 하루를 정리하고 휴식이 들기 위한 그런 시간.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 연애할 때 보면 불 꺼진 창 밑에서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노래 불러주는 시간. 와. 그죠? 네, 굉장히 로맨틱하잖아요. 기대되는데요. 네,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레나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세레나데라고 하는 음악은 워낙은 저녁에 연주되는 음악을 세레나데라고 했는데 이게 클래식 시대를 넘어오면서 연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음악이라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런 음악들이 이제 저녁에 듣기에 가장 근사한 음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세레나데에 대해서 또 배우네요, 저희가. 세레나데 이야기하니까 가곡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가곡도 좋긴 한데 남자가 여자한테 불러주는 가곡은 그렇죠. 뭐니 해도 이탈리아 가곡이 최고일 그럼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열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열정적인 사랑을 또 노래에 많이 표현한 그런 사랑의 노래들이 많고 네. 우리가 뭐니 해도 이렇게 세레나데의 가장 명곡이라면은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있잖아요. Leise fliehen meine Lieder durch die Nacht zu dir. 너무 유명한 명곡이잖아요. 선생님 노래도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노래들을 포함해서 이탈리아, 물론 슈베르트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지만 네. 이탈리아에 가면은 토스티라고 하는 아주 명곡의 작곡가가 있습니다. 토스티요. 이 가곡에는 노래를 가사를 전달하는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가사와 멜로디가 잘 매치가 되어야 이 가곡이 더 아름다워지는데 네. 토스티가 사용하는 이 시의 가사와 토스티의 멜로디가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에서 오는 그런 뉘앙스들이 잘 전달이 되어서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또 이탈리아 말이 우리가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라 그러잖아요. 네. 특히나 이탈리아 말이 노래에 너무나 잘 어울리거든요. 워낙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으면은 저기 멀리서 얘기해도 잘 들려요. 왜냐하면은 이 발음 자체가 한국 사람의 구조는 조금 말이 뒤에서 나오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말이 굉장히 앞에 붙어 있어요. 분명하군요. 네, 예를 들어서 오솔레미 우리 요즘 잘 많이 하는 말 중에 맘마미아 이런 말 많이 해요. 그게 다 이탈리 말인데 이 말들은 굉장히 앞에 발성적으로 붙어 있어서 이 말이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요. 토스티 가곡이 이런 이탈리아 언어와 특히나 또 토스티가 선택하는 시의 뉘앙스가
그의 멜로디와 잘 어울려졌기 때문에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곡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토스트의 가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와.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토스트의 가곡 한 곡 한 곡 만나볼까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테너 강신모 선생님의 목소리로 한번 감상해보죠. Allor che cadon l'ombre della sera, cogli una margherita su quel prato, le sue foglie in quell'ora di preghiera potran dirti crude quanto t'amato. L'ultima foglia ti cadrà sul cuore come il ricordo del tradito amore, e su quel fiore lì ripenso allora che se t'opio non m'ami, io t'amo ancora. Pensa che io t'amo ancora e se la squilla lontana piangerà morente il giorno, al ciel rivolgi l'alma e la pupilla, ed il mio amore a te farà ritorno. Se mi tradisti, a te fedel son io, chiedi del fallo tuo perdono a Dio. Torna al mio cuore e potrò dirti allora che se t'opio non m'ami, io t'amo ancora. 네, 테너 강신모 선생님의 목소리로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들어봤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뉘앙스나 또 선생님의 표정만으로도 다 어떤 노래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네. 클래식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되게 가깝게 있고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네. 되게 친숙한 거예요. 네, 행복했어요. 제목부터가 너무 친숙하죠. 네. 네. 그리고 분명 사랑을 얘기하시는 네. 거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이태리 가사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아주 심도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시, 철학적인 시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우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가사. 그리고 그냥 대화체의 그런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 음악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서 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아직도 그댄 내 사랑 정말 우리가
우리의 대중가요도 있는 똑같은 가사의 음악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친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 궁금한 게 네. 아리아면 가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 가사 내용을 직접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네. 이탈리아 가곡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람이 이 작사를 하나요? 그럼요. 작사와 작곡가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고요. 네. 또 흔히 많은 어떤 경우에는 작곡가가 직접 가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탈리아의 음악과 또 유럽 전 일반적인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음악과는 좀 많이 달라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들 중에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가곡의 작곡가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슈베르트는 가곡을 많이 썼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시인들의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괴테 또는 하이네 네. 또 뭐 볼프라고 하는 작곡가는 mö리케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대부분 써서 작곡을 했는데 그런 기반이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반면 이탈리아의 시들은 굉장히 대중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그냥 말하는 당신 나 사랑해요. 그래요, 나 당신 사랑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냥 노래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 또 흔히 부르기 우리가 쉽게 부르기도 좋고 해서 이탈리아의 가곡들 또 이탈리아의 깐소네들을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네. 토스티의 이 작품 자체가 말씀하신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지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토스티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대중적인 가곡의 작곡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워낙은 런던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이 큰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을 치유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일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든 생활을 하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로마로 다시 이 사람이 돌아오는데 이 로마에 와서 나중에 여왕이 되는 마르게리타 공주를 위한 음악회를 이 사람이 열게 돼요. 네.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 네. 후원자의 도움으로 이 음악회를 열었는데 이 공주님이 이 음악회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스티라는 사람이 워낙은 작곡가이면서도 노래 코치였거든요. 노래 교사였는데 그래서 이 토스티를 왕궁의 노래 선생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왕궁의 음악가까지 되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공을 하게 되죠. 토스티라는 사람은 특히나 이렇게 멜로디가 서정적이고 발라드 같은 멜로디가 많아서 뭐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곡가가 아닐까 생각해요. 네. 전달력이 있다는 것도 대중성이 있다는 것도 참 타고난 능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왠지 이 곡 외에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곡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이탈리아 가곡 중에 토스티 곡을 꼽자면은 네. 아프릴레, 이 네. 4월. 4월. 예, 노래가 너무 예쁘죠. 근데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뉘앙스 얘기했는데요. 네. 이 아프릴레의 뉘앙스가 정말 기가 막혀요. Non sentito nell'aria il profumo che spande primavera. 노래의 이 가사에 심어져 있는 그 어떤 액센트와 노래의 멜로디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가 바로 아프릴레라고 하는 곡인데 그 외에도 뭐 non disco 그 작곡가는 다르지만 non discordartim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영화 물망초에 나왔던 그 음악. 그런 음악들도 그렇고 또 코렌그라토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간소네가 있는데 코레 코렌그라토라고 불려지는 많이 노래인데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음악도 무정한 마음이란 영화의 주제가여서 이 음악 자체가 또 코렌그라토가 무정한 마음이에요. 네. 뭐 그런 음악들 하여튼 이탈리아의 노래들은 정말 가사와 이 멜로디가 너무나 잘 융합이 되는 그런 음악들 같아서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코스가 되죠. 이 노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이탈리아의 가곡이라고 하면은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이러면 깐초네라는 말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떠올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탈리아의 예술 가곡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에 안티케라고 하는 다른 언어가 있어요. 네. 이 두 개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탈리아의 아리에 안티케라는 것은 워낙 이탈리아에서 바로크 시대부터 이 오페라가 많이 융성을 했는데 네. 그 오페라 안에 들어있는 한 곡 한 곡씩의 그런 아리아들을
독립적으로 노래하는 그런 곡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음악들이 바로 아리에 안티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예술 가곡처럼 연주되는데 대표적인 곡이 핸델이 작곡한 리나알도에 나오는 라샤키오 피앙가 네. 불기하소서 네. 그런 노래들이 대표적인 그런 아리에 안티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칸초네는 뭐냐 하면은 칸초네는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일반 대중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바로 칸초네였어요. 그리고 이게 민요와 또 대중음악들이 연관이 되어서 이것들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칸초네란 말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오솔레미오 네. 또 푸니쿨리 푸니쿨라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코레옹그라또 이런 노래들은 사실은 칸초네로서 예술 가곡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대중들이 좋아하는 가요. 그리고 토스티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에 안티케와 같은 아주 깊이 있는 가곡보다는 대중들이 흔히 부를 수 있는 가곡의 작곡가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랑을 받고 대중적인 만큼 요즘에도 이런 형태의 음악들이 많이 탄생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유재하 가요제라든가 이런 등용문이 있지만 네네. 이탈리아에도 혹시 이런 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탈리아의 1952년도부터 산레모라고 하는 곳에 산레모는 이탈리아 북부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탈리아는 여름이 되면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네.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좀 비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산레모에서 어떻게 하면은 관광객을 끌어모을까 고민을 하다가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해서 산레모 가요제를 1952년부터 열기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까루소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네. 네, 까루소도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고요. 또 볼라레, 오호, 칸타레, 오호호호 네. 이 노래도 거기서 나왔어요. 정말 많은 또 우나모레 코지, 그란데 우나모레 코지 정말 유명한 음악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면서 이 음악제가 국제음악제화되었고요. 네. 지금도 이 산레모 가요제 또 산레모 음악제는 세계인들의 세계 대중음악가들의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음악제고 특히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데는 벨칸토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장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벨칸토라는 것은 벨이란 말은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네. 벨라 시뇨리나 이러면은 아름다운 네. 아가씨 이런 말인데 벨이란 말은 아름답다 말이고 칸토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발성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게 벨칸토이고 성악가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이 발성 기본이 바로 벨칸토라는 발성이거든요. 이런 발성들이 언어와 잘 믹스가 되어서 이탈리아의 사람들은 정말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노래를 또 잘하는 것 같고 그 흐름이 이제는 한국으로 넘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세레나데, 칸초네, 네. 그리고 벨칸토까지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인가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노래가 있어요. 리도나 미 라카알마라고 하는 곡인데 내게 평온함을 다시 주소서라는 곡입니다. 네, 내게 평온함을 다시 주소서 강신모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Ave Maria, per l'aria va il suon d'una campana, sorge venere pura e solitaria, dalla selva lontana. Oh, come si diffonde nel vespero la pace, la rondine ritorna alle sue gronde e la s'addormentace. Resta un murmure lento di mille
dolci strane, forse tra i fiori e tra le siepi il vento racconta storie arcade. Chissà quanti pensieri in quel sussurro grato il vento canta e sopra i cimiteri e i giardini è passato. Sera, tu sai che ne tormenti dell'amore e schietta la preghiera. Oh Dio, nel cielo fiso lo sguardo umido e l'alma. Ridonami, ti prego, il mio sorriso, ridonami la calma. Ridonami la 네, 저는 드디어 제가 저녁 산책 시간에 들어야 될 노래를 찾은 것 같아요. 네. 내게 평안함을 다시 주소서라고 노래하는 그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평안함이 느껴지네요. 네, 저도 들으면서 딱 느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제가 서서 노래를 하는 듯한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독백처럼 들려지는 음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참 너무 정확하게 들으시는데요. 이 곡이 그렇게 쓰여진 곡이에요. 근데 이 밤에 황혼이 지는데 바람이 불고 있고 교회의 종탑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근데 처음 가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네. 아베 마리아로 시작하잖아요. 아베 마리아로 시작하고 마지막 가사가 리도나 밀라 깔마 이 곡의 제목이잖아요. 나에게 평온을 다시 주소서.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랑을 잃었어요. 그래서 슬프잖아요. 네. 그 슬픔을 하소연하는 건데 이런 하소연이
평안함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 슬픔으로부터 평안해집니다. 나에게 평안을 다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상하신 그 느낌이 정확하게 이 곡과 잘 맞춰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셨는데. 수준이 올라가는 이르신 것 같은. 아니, 수준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정말로 감성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가사를 알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사를 모름에도 우리가 네. 이렇게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음성으로 그 감정을 잘 전달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연주자도 물론 잘 연주를 해주셨고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보는 우리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 같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떤 대부분의 말들을 좀 이렇게 과장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이탈리아 말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 중에 맘마미아도 그렇고 네. 또 브라보라는 말도 그렇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표현이 적극적이거든요. 감탄을 잘하네요. 네, 감탄을 많이 해요. 그런 말들을 잘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가사를 이렇게 대중적인 가사를 만나면은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 간의 그런 어떤 감탄사가 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대로 찬양의 가사가 되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의 노래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오, 하나님이 데오, 그런 데오를 찬양하는 그런 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사들로 이루어지는 음악들은 보통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에게 마음의 편안을 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토스티의 곡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를 좀 띠곤 했나요? 토스티라는 사람이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해서 말씀드렸었어요. 런던에서 생활을 하다가 큰 네. 병을 얻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뭐 어떤 그 곳에 보면은 오렌지와 그 젖은 빵만 가지고 네. 생활을 했다는 뭐 그런 것들도 있던데요.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누구한테 기대겠어요.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앙적인 그런 반로가 바로 거기서 생겨난 것 같고 그래서 자기의 음악들도 약간의 종교적 토스티의 유명한 가곡 중에 브레기에라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그건 기도예요. 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사와 기도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불려지는 노래인데 그런 노래들을 보더라도 그런 자기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많이 기대었던 그런 작곡가가 토스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 세계만 봐도 작곡가는 작곡가대로 방금 강신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성악가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좋으신데요? 그래요? 네. 제가 이런 답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성악가들의 그런 자기 몸으로 전체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 자체가 제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사람의 목소리로 특히나 이렇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찬양대의 목소리, 음악 과거에는 더 좋았던 요즘은 이렇게 마이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좀 퇴색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순수한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불려지는 과거의 그레고리안 찬트라든지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하는 그런 음악들을 듣고 있으면 정말 무한한 평안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목소리를 주신 걸 너무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뭐 성악가뿐만 아니라 조그만 달란트를 가진 분이라도 교회 찬양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찬양하는 데 쓰면 좋겠어요. 네. 이게 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을 얼마나 섬세하게 만드셨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손으로 쓰게 하시고 또 부르게 하시고 또 그런 능력이 없어도 저희는 귀가 있어서 네.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모든 걸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시간이네요. 네, 클래식 갤러리 오늘은요 아름다운 이탈리아 가곡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내게 평온함을 다시 주소서 프란체스코 파울로 토스티의 두 곡이었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네, 물론 저는 이렇게 과거에 성악을 전공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성악곡을 소개할 때 굉장히 즐거움이 많아요.
특히나 제가 또 좋아했던 토스티의 가곡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토스티의 가곡에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들을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네, 박들선 씨도 좋으셨죠?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곡을 들으니까 더 친근감이 넘쳐서 나도 한번 불러볼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조용히 음성으로 읊조리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스트리아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말러는요,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보에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듣고 있는 사람의 그 당시의 상황이나 감정 또는 누구와 함께 듣느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도 한번 집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편안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편안한 음악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